돈도 자식도 아니더라. 말년에 남는 건 딱 이것. 일부.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사람은 젊을 때 참 바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보고 밤에 눈을 감을 땐 오늘을 얼마나 잘 버텼는지를 먼저 떠올린다. 돈을 벌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달려야 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그 말로 우리는 수십 년을 버텼다. 젊을 땐 말년을 상상할 여유조차 없었다. 노후란 단어는 늘 멀리 있었고 그저 통장 잔고와 자식의 성적표가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돈이 있으면 편해질 줄 알았고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참 많이 참았다. 하고 싶은 말도 쉬고 싶은 마음도 아프다는 신호도 모두 뒤로 미뤘다. 지금 내가 아프면 가족이 힘들어지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휘어졌고 거울 속 얼굴은 내가 알던 내 얼굴이 아니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좀 살만해졌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에는 기쁨보다 허탈함이 먼저 따라온다. 젊을 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아이들 학부모, 친척 모임까지. 전화는 늘 울렸고 집은 늘 시끄러웠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전화벨은 점점 조용해지고 집안의 소리도 사라진다. 처음엔 그게 편하다고 느꼈다. 이제야 좀 조용하네. 이제 내 시간이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요가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변한다. 말 걸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무너뜨린다. 자식은 커서 각자의 삶을 산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들을 키운 이유도 결국 그거였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전화 한 통이 괜히 서운해지고 문자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먼저 내려앉는다. 바쁜가 보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조용히 묻는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은 분명 기쁜데 그 기쁨 옆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함께 앉아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평생을 모았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통장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말년이 되어보니 돈은 안심은 줄 수 있어도 위로는 주지 않는다. 아플 때 옆에 앉아줄 사람,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가 오늘 하루 잘 버텼다고 말해줄 사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었다.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젊을 땐 사람을 버리고 돈을 쫓았고 늙어선 돈을 붙잡고 사람을 찾더라.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는다. 말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며든다. 눈치채기 힘들 만큼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무섭다. 하루는 괜히 TV를 오래 켜둔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집안에 소리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드는 날도 많아진다.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날도 늘어난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 사람도 나처럼 하루를 버티고 있겠지 생각해본다. 그 순간 깨닫는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곳이 없을 때 생긴다는 걸. 그래서 말년이 되면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된다. 내 인생은 괜찮았을까? 나는 잘 살아온 걸까?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도 있었고 자식도 키웠고 남들 보기에 부족한 인생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다. 이제서야 알게 된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달려온 것들이 말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정말로 남는 게 딱 하나 있다. 하지만 그건 젊을 때는 절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오히려 가장 쉽게 미뤄두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 말년을 버티게 해주는 그 딱 하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걸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2부. 그때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말년의 시간은 그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젊을 땐 늘 급했다. 오늘을 넘겨야 했고 이번 달을 버텨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준비 단계였고 진짜 삶은 나중에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말년이 되면 그 나중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말을 한다.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길다. 할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많아졌다. 시간이 남는다는 건 반드시 여유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워진 시간은 그동안 눌러두었던 기억과 감정을 하나씩 꺼내놓는다. 그때가 되면 묻게 된다. 나는 사람을 얼마나 곁에 두고 살았을까? 누군가에게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 적은 있었을까? 젊을 땐 관계도 일처럼 관리했다.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유리한 사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스스로도 그 틀 안에 자신을 맞췄다. 힘들어도 웃었고 서러워도 참고 외로워도 바쁘다는 말로 덮었다.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더 이상 연기할 힘이 없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지고 외로우면 그대로 외롭다. 그때 깨닫는다. 사람은 혼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식탁에 혼자 마주 앉아있을 때, 전화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을 때, 그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반복된다. 이럴 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다. 대단한 위로가 없어도 괜찮다. 그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존재. 그게 말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 어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동네 벤치에 나가 앉는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끔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짧은 인사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가 되기도 한다.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 그 노인의 말이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간다.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외로움은 소리 없이 깊어진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하다. 하지만 말년의 마음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동등하게 마주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한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아끼다 보니 마음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의무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어진 관계다. 젊을 땐 그걸 사치라고 불렀다. 친구 만나서 뭐해? 쓸데없는 감정에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말년에는 안다. 그 사치가 없으면 삶이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함께 웃었던 기억,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던 순간들. 그것들이 말년에 와서 하나씩 빛을 낸다. 말년에 남는 건 큰 성공담이 아니다. 자랑할 만한 업적도 아니다. 남는 건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다.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괜히 웃음이 났던 오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얼굴. 그런 기억이 있을 때 사람은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년에 가서야 용기를 낸다.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먼저 밥을 먹자고 말하고, 먼저 마음을 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왜 이걸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관계는 돈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년을 지탱해주는 딱 하나는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느껴질 것이다. 그게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딱 하나를 분명한 이름으로 부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말년을 맞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한다. 말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정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3부. 말년에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었다. 말년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결국 사람밖에 없더라. 그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정확히 말하면 말년에 남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이다. 곁에 누가 있느냐보다 그 사람과 어떤 마음을 나눴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 어떤 노인은 자식이 셋이나 있다. 명절마다 식탁은 꽉 차고 전화도 종종 온다. 하지만 그 노인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허전함이 남아있다. 반대로 자식도 멀리 있고 혼자 사는 노인인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말년의 삶을 갈라놓는 건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관계 안에 쌓인 정서적 연결이다. 젊을 때 우리는 관계를 기능으로 유지했다. 부모는 책임이었고, 자식은 의무였고, 직장 동료는 필요였다. 그 안에서 감정은 늘 뒷전이었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감정은 나중에 챙기자.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다. 말년에 남는 딱 하나, 그것의 이름은 정서적 유대감이다. 누군가와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마음. 존중받았다는 느낌, 이해받았다는 기억,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괜찮았다는 감정.
이것이 있을 때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노년 상담을 오래 해온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다. 말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외로운 분이 아니라 평생 마음을 나눠본 적 없는 분들입니다. 그 말은 깊다. 사람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 혼자다. 말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말년에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상처가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남는다. 그만큼 정서적 유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대감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은퇴하고 나서 몸이 약해지고 나서 외로움이 밀려온 뒤에 만들려고 하면 너무 늦다. 유대감은 오래 쌓인 시간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필요하다. 젊을 때 그냥 참고 넘기자 했던 순간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했던 마음들, 내가 먼저 손해보지 뭐하며 삼켜버린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말년에 고스란히 남는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습관은 노년의 고독으로 이어진다. 말년에 편안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돈도 자식도 성공도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았다. 대신 자주 마음을 표현했고 서툴러도 감정을 나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다. 고맙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뒤 외로움을 막아주는 벽이 된다. 말년의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미 나눠왔느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의 삶은 말년의 예고편과 같다. 지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노년의 풍경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서적 유대는 다시 만들 수 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 단 하나, 마음만은 솔직해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정서적 유대감을 어떻게 일상에서 만들고 지켜야 하는지, 말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말년은 준비한 만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해진다. 4부. 말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했다. 말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젊을 때부터 외로움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말년이 되어서야 선명하게 드러난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경제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건강조차 아니다. 말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다. 괜찮지 않을 때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 요즘 좀 외롭다. 오늘은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런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낮춘다. 반대로 말년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다. 가족 앞에서도 주변 사람 앞에서도 늘 버티는 역할이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그 습관이 말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댈 곳이 사라진다. 두 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년에 편안한 사람들은 언젠가 연락하지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보고 싶으면 연락했고 생각나면 안부를 물었고 마음이 움직일 때 바로 행동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시간을 쌓아 관계를 만든다. 말년에 외로운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다들 바쁘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일까봐. 하지만 말년이 되면 알게 된다. 그 배려가 사람을 가장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관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몫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혼자를 즐겼다는 뜻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알았다는 뜻이다. 이들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왔다. 그래서 말년이 되어도
혼자가 되면 자신을 잃지 않는다. 혼자 있음과 고립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다. 정서적 유대감은 타인과의 연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기도 하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작은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년에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말년에 단단한 사람들은 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역할을 만든다. 대단할 필요는 없다. 동네 화단에 물을 주고 아파트 경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손주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것.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역할이 자존감을 지켜준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과거에만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년에는 과거가 자주 떠오른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추억은 하되 지금의 하루를 살아간다. 오늘 먹을 음식, 오늘 걸을 길, 오늘 나눌 말 한마디에 마음을 둔다. 이들은 말한다. 오늘 하루도 나쁘지 않았다. 그 말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말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전부를 바꾼다. 정서적 유대감은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움직이고 자신과 연결되고 작은 역할을 지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습관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말년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습관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상태에서 말년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5부.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년에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은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라는 말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바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포기한다. 하지만 말년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마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지금의 외로움을 과거의 선택 탓으로 돌린다. 그땐 너무 바빴어. 먹고 살기 급했지.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다. 누구도 쉽게 살지 않았다. 하지만 말년은 과거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어떤 노인은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동네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말 한마디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짧은 말이 대화를 만들었고 그 대화가 사람을 만들었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말년의 회복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짧은 산책.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잘하려고 한다. 그래서 더 시작하지 못한다. 하지만 말년의 관계는 능숙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툼도 침묵도 어색함도 모두 괜찮다.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의 진심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를 준 관계가 떠올라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 다시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그 마음도 이해된다. 하지만 완전히 닫아버린 마음은 상처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따뜻함도 함께 막아버린다. 말년에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완벽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 생각의 전환이 삶의 무게를 크게 줄인다. 회복의 시작은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믿는 것이다. 나도 아직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 내 마음은 아직 쓸모가 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사람은 다시 움직인다. 말년의 하루는 젊을 때보다 훨씬 솔직하다. 기쁨도 외로움도 가감없이 느껴진다. 그래서 작은 따뜻함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누군가의 눈인사, 짧은 대화, 함께 마신 차 한 잔. 그런 순간들이 하루를 지탱한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은 사실 가장 정직한 시간이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출 이유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다. 그래서 말년의 회복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을 수 있다. 경험이 있고 상처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내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년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 한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감정이다. 6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년의 목표를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년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젓는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성격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에 가깝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함께 있고 싶다는 본능. 그게 사라지면 외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그건 살아있음이 아니라 무뎌짐에 가깝다. 말년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이다. TV를 계속 틀어두고 사람 많은 곳에 억지로 나가고 쓸데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 크게 돌아온다. 눌러둔 감정은 항상 더 큰 소리로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말년의 단단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좀 외롭구나. 이 시간엔 내가 약해지는구나. 그저 인정한다. 그 인정이 외로움의 힘을 절반으로 줄인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외로움을 말로 꺼내는 것이다. 속으로만 삼키면 외로움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외로움은 감정이 된다. 감정이 되면 다룰 수 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 괜히 마음이 가라앉네. 이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문을 만든다. 두 번째 방법은 외로운 시간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외로움은 막연할 때 가장 무섭다. 그래서 말년의 단단한 사람들은 하루에 작은 구조를 만든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신다. 그 반복은 하루를 붙잡아준다. 외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세워준다. 세 번째 방법은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다는 존재 하나면 충분하다. 말년의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곁에 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의 수다. 어떤 노인은 외로울 때면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 답장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그를 붙잡아준다. 외로움은 표현될 때 덜 아프다. 네 번째 방법은 외로움을 쓸모없는 감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외로움은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괴롭지만 삶을 깊게 만든다. 말년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의 시간을 한 번은 통과했다. 외로움이 없는 말년은 없다. 있다면 그건 감정이 닳아버린 상태다. 그래서 목표는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말년의 단단한 사람들은 외로움이 올 걸 안다. 그래서 미리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맞이한다.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쉰다. 그리고 말한다. 이 시간도 지나간다. 외로움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다만 도망칠수록 길어질 뿐이다. 함께 앉아있으면 조금씩 작아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조용한 변화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말년의 의미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아주 작은 틈으로 천천히 스며든다. 7부. 말년의 삶의 의미가 다시 생기는 순간 말년의 삶의 의미를 찾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계기를 떠올린다. 새로운 목표, 큰 변화, 눈에 띄는 사건. 하지만 말년의 의미는
그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아주 조용하게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다가온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하루를 버티는 법을 익히고 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다. 더 이상 외로움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사람을 가볍게 만든다. 그때 삶의 의미는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말년의 의미가 다시 생기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장면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필요는 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작을수록 지속된다. 어떤 노인은 아파트 1층에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넨다. 학교 잘 다녀왔니?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인사가 하루의 중심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다. 월급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미는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생긴다. 말년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생각하게 만든다. 의미는 거창한 성취가 아니다. 의미는 쓸모 없어지지 않았다는 감각이다. 그래서 말년에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말은 이제 쉴 때도 됐잖아라는 말이다. 그 말 속에는 이제 역할은 끝났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말년에 단단한 사람들은 완전히 쉬지 않는다. 속도를 늦출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경험을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의 의미는 받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주는 데서 생긴다.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니다. 조언을 강요하라는 뜻도 아니다. 시간, 관심, 경험. 이 세 가지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어떤 노인은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해줄 때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 감정이 말년의 삶을 지탱한다. 말년의 의미가 생기면 외로움의 색깔도 바뀐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다. 외로움은 빈자리가 아니라 쉼표가 된다.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감정이 된다. 의미는 미리 계획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게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 오늘 건넬 수 있는 말. 그 안에 의미의 씨앗이 있다. 말년은 삶이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시간이다.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다. 그 본질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후회 없는 말년을 위해 꼭 붙잡아야 할 것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말년의 마지막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8부. 후회 없는 말년을 위한 마지막 정리. 말년이 되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다르게 했을까? 하지만 말년의 진짜 질문은 조금 다르다. 지금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았다.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리를 지켰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감정, 관계, 쉼, 그리고 나 자신. 말년은 더 이상 얻는 시간이 아니다.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년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지려 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지킬지 분명하다.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마음의 연결이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깊이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늘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마음을 숨기지 않는 관계, 솔직해질 수 있는 관계. 그것 하나면 말년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말년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쉽게 낮춘다. 이제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건 필요 없지. 하지만 그 생각이 삶을 가장 빠르게 작게 만든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가치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다.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감각이다. 말년은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해진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산책, 오늘의 대화, 그 하루하루가 모여 말년이 된다. 그래서 오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말년을 잘 산다. 후회 없는 말년을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부족해도 지금이 좋다. 그 인정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너무 늦게까지 버텼다. 이제는 버티는 삶에서 머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빨리 가는 삶이 아니라 느껴지는 삶으로. 돈은 안전을 줄 수는 있어도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말년의 버팀목은 아니다. 말년을 지탱하는 건 결국 사람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지금도 만들 수 있다. 오늘 한 통의 전화, 오늘 한 번의 인사, 오늘의 진심 어린 말. 그 작은 선택들이 말년을 바꾼다. 말년은 인생의 보너스 시간이 아니다. 인생의 결론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마주하느냐로 완성된다. 이제 돈도 자식도 아닌 진짜 남는 것의 이름을 다시 말해보자. 말년에 남는 건 사람이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늙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 뿐이다.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준비는 시작된 것이다. 말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와 수용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따뜻함이 남아있다. 제작 AIR매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